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레고캠바이오고요. 코드 번호는 141080입니다. 현재 시각 21년도 1월 12일 1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장 끝나고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종목들이 좀 폭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이런 날은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아니면은 주도주는 확실하니까 단타 치기는 상당히 좋은 날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기존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많이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뜻인데, 참, 네, 많이 아쉽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많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레오캠 바이오 제가 매일 거의 매일 정도 이렇게 영상이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저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저점은 좀 깨주는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로, 이게 싼 고점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충분히 이 우려감은 나올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또 코스닥이랑 코스피 둘 다 이제 폭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이런 그 망치형 캔들이 이제 거꾸로 된 거, 영망치형이 나왔고 어제, 그리고 음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패닉셀도 좀 깊어지고 있고 대형주들도 같이 다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음봉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면은 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쉬운 건 그거죠. 한 번 정도 쏘면서 좀 더 위에서 이제 있을 수 있었는데 안 쏴졌다는 거, 그건 좀 아쉽겠죠. 네, 본인 그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고.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가 그 예전에도 이제 레고사와 이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이 영향 때문에 빠지는 건가, 이렇게 좀 뭐 그럴 분들은 많이 없지만 조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레오켄 바이오사이언스가 사명을 변경해야 할까? 레오켄 바이오는 최근 덴마크 원구 기업 레고와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회사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설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질 경우 사명 변경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니까 사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레오켄 바이오는 레고와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2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네, 그래서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레고가 지난해 2월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이 진행이 되었고, 특허법원 일부 는 이제 레고가 레고캠 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예전에도 이제 한번 정도 리뷰를 했었죠. 네, 레오캠 바이오 측은 해당 소송이 자사의 상표권이 아닌 관계사인 바스칸 바이오 제약 전 레고캠 제약의 상표권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레오캠 제약 상표권 자체는 레오캠 바이오가 등록을 했지만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는 곳은 바스칸 바이오 제약이라는 것이다. 바스콘 바이오 제약은 지난 15년 12월 레오캠 바이오가 칸메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를 편입시킨 중소제약사 한불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칸메드는 법정관리 중인 한불제약과 제약을 같은 해 11월 인수회를 했고, 한불제약은 레오캠 바이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된 이후에 사명을 레고캠 제약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레오캠 바이오가 아니라 그 한부 제약이었던, 네, 그리고 레오캠 바이오 자회사로 편입이 된 레오캠 제약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바뀔지 안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네요. 상표권이 돼서. 네, 그건 말고는 뭐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네, 나빠서 빠지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종토방에는 요즘에 가보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또 뭐 리뷰하는 저조차도 욕을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미리 조금, 결국에는 항상 올라가든 내려가든 선택은 여러분 몫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라도 이런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은 파는 게 맞고,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들고 가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 몫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지켜봐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그러면 봐야 되겠죠.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조금 지지 구간이 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좀 차트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주봉 관점이나 아니면은 월봉 관점에서 그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그 2007년도 그리고 2013년 2018년도의 고점을 넘어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 살짝씩 이렇게, 그러니까 좀 굳이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살짝씩 높일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선을 지지받지 못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매도세가 좀 더 출회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격도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2011년도 그리고 2018년도 고점과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2800포인트대에 2700에서 2800포인트, 2800포인트 초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도에 따라서 주가가 지지받는지, 근데 지금은 5일선이 아직까지 이탈이 나온 건 아니죠. 일봉상 5일선이 이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 바탕에는 결국엔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 있다. 그러니까 달러랑 지수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미국 지수들이 폭락을 하진 않아요. 미국 지수들이 폭락을 하진 않는데 미국의 힘이 조금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신흥국 증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신흥국 증시이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가 이제 강세를 최근에 많이 보여왔던 이유는 달러와의 약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흥국 증시가 약세를 그 강세를 보이려면은 달러가 반등을 어서 멈추고 그 다음에 그래야 달러가 반등을 멈춰야 어떻게 보면은 지수나 아니면은 종목들, 개별 바이오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똑같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달러가 상당히 이 달러 같은 얘기는 솔직히 제가 이제 비트코인 그 우리 기술 투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랑 굉장히 밀착성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랑도 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신흥국 증시는 달러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여기가 지금까지는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는 가격대. 여기선 저항을 2번 받았고 여기선 지지선, 그리고 여기서는 과연 지지가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이런 데까지는 당분간에 달러가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92에서 93포인트대까지, 그러면은 달러가 조금만 반등을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가 올랐잖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를 이제 차트를 집어넣어서 보면은 제가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관이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가 ETN, 코스피 인덱스죠. TVC 코스피 인덱스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를 빨간색으로 좀 하고 좀 두껍게 할게요. 두껍게 하고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내리는 게 낫겠다. 한 단계 맨 뒤로. 보는 차례를 뭐부터 아래쪽, 아래쪽에 넣을게요. 자, RSI 지수는 RSI는 지우고, 보시면은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왜 떨어지는지를, 이게 저는 레오캔바에서 이것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혹시라도 왜 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이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날이 이제 3월 2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3월 달이면은 코스피가 딱 저점 1400포인트대를 뚫었을 때요. 지금 3000포인트대, 3000포인트대 위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고점을 찍고 그 뒤에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 고점을 찍은 뒤로 한 13%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지수는 몇 퍼센트가 상승했죠? 거의 70에서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400포인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네, 저점 대비했을 때는. 그러니까 달러가 만약에 5% 정도만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증시는 좀 많이 빠진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돈의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달러가 반등을 주면은 조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를 한 4% 정도 반등을 해준다. 지금 현재는 한 1.78% 정도 저점 대비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 좀 더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지수는 어제랑 오늘 정도 하락폭에 한 두 배 정도, 세 배 정도는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레오캠 바이오가 얼마나 조금 받쳐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은 있겠죠. 다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뭐 코스피는 이 정도, 네, 코스닥도 그거에 따라서. 근데 중간중간 달러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저항 구간들은 확실히 있어요. 일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이런 데를 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달러도 좀 조정을 받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반등의 세기를 봐야 됩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은 반등의 세기를 달러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예, 올라갈 때마다 또 달러도 이제 저항 레벨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저항 레벨에 맞춰서 시장의 돈이 또 다시 주식 시장에 오고, 달러가 반등을 그 저항을 받다가 다시 이제 반등한다 싶으면은 다시 달러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저항 구간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지점이 가면은 또 주식으로 샀다가 또 달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달러로 바꾸고, 약간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레오캔바이오를 얘기하다가 왜 주가가 내려가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이게 시장의 영향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진 않는데, 굳이 따지면은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건 쌍바닥보다는 이렇게 조금 트렌드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예, 그래서 지지를 아마 내일 정도에 한 번 정도 양봉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은 맞습니다. 예, 레오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1선 지지나 아니면은 트렌드선 지지, 예, 저항받았던 트렌드를 지금 돌파한 시점에서 이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는가에 대한 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될 수는 있겠죠. 예, 미리, 네,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보니까 좀 힘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물론 이게 쌍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트렌드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는 나는 쌍고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잠깐 이런 넥라인, 주요 지지 라인은 이탈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런 데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 파동에 대해서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심리가 얼마나 더 누군가가 더 강하냐가 아마 이번 반등 파동에서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레오캠 바이오 사이언스, 레오캠 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